확률 변수 x가 평균 2분의 3,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고요. 평균이 2분의 3, 표준 편차가 2.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ht는 x가 t부터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뭐다? 간격이 뭐다? 1로 일정한 겁니다.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h0과 h2의 값을 오른쪽 정규분포에 이용해 구한 것. h0은요, 0 대입해보면 0부터 1까지. 여기 1.5니까, 예를 들어서, 0이 있고, 여기 1. 자, 0부터 1까지일 확률. 자, 요거 더하기요. h에 2 대입하면 2부터 3까지. 자, 이게 1.5기 때문에 2는 요거랑 다 대칭을 이루죠? 2부터 3까지. 자, 이거 두 개 더한 걸 구하라고 했는데요. 뭐 그림 그려보니까 똑같죠? 넓이가 똑같으니까 이 한쪽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거 얼마큼 떨어진다 볼까요? 떨어져 있는 게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분수 나오니까 해서 3에서 3 빼기 2분의 3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2분의 3 나누기 2니까 4분의 3 되겠네요. 4분의 3이면 0.75 0.75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되고요. 자, 이 넓이가요. 그 다음에 요 2까지. 자, 이 넓이는요. 이것도 표준화 시켜보면 2에서 2분의 3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2분의 1 나누기 2니까 4분의 1. 4분의 1은 0.25 이렇게입니다.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은 이쪽 넓이가 나오고요.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요. 0.3494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5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요. f10이 f2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과 20이 대략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맨 처음에 둘 다 뭐 왼쪽에 있다. 평균보다 다 작다 그러면 여기 10, 20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럴 땐 20의 값이 더 크죠.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왼쪽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0이 일단은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는 결정이 됐죠. 일단 이렇게 볼게요. 20이 이쪽에 있으면 21 때의 값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의 대칭인 점, 평균에 대해서요. 요 점이 있을 겁니다. 자, 요 점이 있는데 자, F10이 F20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F10은 요거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일단 10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10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10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 조건요. F4가 F22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볼게요. F22 여기 22 여기 찍었으니까 20이면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겠죠. 자, 22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또 대응하는 값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것보다 F4가 작아야 돼요. 그럼 4는, 자,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값이 큰 값이 나올 거고, 이쪽, 여기 어딘가가 4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4하고 20이 있죠, 이렇게. 원래 여기, 요거하고 중점이 m이잖아요. 근데 4가 작기 때문에, 이 m은요, 4와 22의 이 중점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죠? 4와 22의 중점보다는 m값이 커야 됩니다. 이거 더해보면 26을 1로 나누면 13. m은 13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가 또 이 문제 m이 자연수일 때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일단은 m은 13보다 크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10이 아까 여기 둘 중에 다 가능했지만 이제는 어디? 왼쪽에 10이 있어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m이 13보다 크니까요. 그럼 다시 이제 첫 번째 조건 아까 첫 번째 조건 나와서요. 20이 이렇게 대칭인 게 여기 있었고 10이 요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10과 20의 이 중점이 평균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거 중점이 얼마냐면은 30 나누기 2 하면 15. m이 15보다는 또 작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3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으니까 m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4로 확정이 되는 거죠. m값은 14. m은 14가 되고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5였죠. 다 구했고요. 이제 이거
묻는 거 대답하면 됩니다. 17부터 18까지의 확률 구하라입니다. 17부터 18까지. 이 18까지의 확률, 18까지 확률에서 17까지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18은 보면 18에서 14 빼주면 4죠. 4를 5로 나누면 이 값은 0.8, 0.8 이 값이 되겠네요. 0.288. 그리고 17까지의 확률은요. 17에서 14를 뺀 다음에 5로 나누면 되겠죠? 이 값은 3 나누기 하면 0.6. 0.6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0.062가 되겠네요. 그리고 10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1000을 곱하면 6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각 수화물의 무게는 평균이 18kg, 표준 편차가 2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 그려놓고 합니다. 평균이 18kg, 표준 편차가 2kg. 이 공항에 처리되는 수화물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하였을 때 수화물의 무게가 16kg 이상이고 22kg 이하일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 16부터 20입니다. 16부터 22. 16이면요. 이 길이가 2죠. 2를 2로 나누면 이거 한 칸. 한 칸이고요. 그 다음에 22에서 18을 빼면 4죠. 4를 2로 나누면 두 칸. 이쪽. 그러니까 이쪽은 한 칸, 두 칸. 한 칸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 0.3413, 두 칸에 해당하는 건 0.4772. 이거 두 개를 넓이 구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0.8185.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와 y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거는 x고 이거는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는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50에 시그마 따라가고요. y는 65에 분산이 4 시그마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를 루트 씌우면 2 시그마가 되겠죠. 자,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1056. 0.1056이면 작으니까 이쪽에 k가 있겠죠. 0.1056이면요. 나머지 이쪽 부분이 0.5에서 빼주면 0.3944 이렇게 되겠네요. 요것이 여기 있죠. 0.3944 1.25입니다. 표준 편차의 1.25배. 이 k 값이 자, 50에 50 더하기 1.25 시그마. 자, 이렇게 되고요. 자, y에서 보면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똑같이 이겁니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에 k가 있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25칸 이쪽에서 이렇게 뒤로 왔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k 값은 65-2 시그마에 곱하기 1.25가 됩니다. k 값은 똑같은 거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되겠죠? 요거는 일로 넘겨 보겠습니다. 이거 2배 해주면 2.5 시그마. 일로 넘겨서 더해보면요. 3.75 시그마가 되겠네요. 그리고 50은 일로 넘겨주면은 15. 3.75면요. 0.75가 4분의 3입니다. 3 더하기 4분의 3. 4분의 15 시그마 이렇게 돼요. 15 약분되니까 시그마 값은 4. 4를 여기다 대입할까요? 1.25 곱하기 4 하면요. 5가 되겠죠? 5 더하기 50이니까 k 값은 55. 문제가 k와 시그마를 더하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은 5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153g이고 표준 편차가 2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평균이 153, 표준 편차가 2.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가 151 이상이고 15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151부터요. 154. 이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151은요, 153에서 길이가 2죠. 2를 2로 나누면 여기가 한 칸이 되겠죠. 한 칸. 이쪽은요, 154에서 153 빼면 1. 1을 2로 나누면 이거는 반칸, 2분의 1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칸과 2분의 1칸 더하면 되겠죠. 한 칸하고 2분의 1칸. 이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더해보면은 0.5328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 직원들이 어느 날의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평균이 66.4분, 표준 편차가 15분.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그랬습니다. 73분이니까 이쪽이 73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면 일단 자, 여기를 볼게요. 얼마큼 떨어진다. 표준화 시켜보면은 73에서 66.4를 빼줘요. 빼보면 6.8이 되겠네. 6.4 6.6이 되겠죠. 6.6을 15로 나눕니다. 그러면 3으로 약분되면 3, 5, 15 2.2가 되고요. 분자분의 2 곱해보면은 10분의 4.4 0.44가 되겠죠. 표준화 시키면 0.44 0.44가 있죠. 0부터 0.44까지가 0.17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0.17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쪽 부분은 0.33이 되겠죠. 0.5에서 빼주면 이쪽은 0.5가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요.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33에 40%죠. 그냥 전체를 그냥 100명이라고 볼게요. 편의상 100명이라고 보면은 여기 33명이 있는 겁니다. 33명. 그러면 이 중에 지금 40%가 지하철을 탔다고 했어요. 100분의 40을 곱하면 되겠죠? 0.4를 곱하면 됩니다. 4를 곱해보면 0, 3, 4, 12에 13. 13.2명이 지하철을 이용을 했고요. 자, 나머지는 67명이 되겠죠? 자, 67명 중에 20%가 지하철을 이용했대요. 0.2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14, 그 다음에 13.4명. 이렇게. 문제가요. 이날 출근한 회사 직원들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였을 확률 구하시오.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이 그 두 개 더하면 되겠죠? 26.6명. 100명 중에 26.6명. 확률 따지면 0.266.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과수원에 생산하는 귤의 무게는 평균이 86, 표준편차가 15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 A는 A 과수원입니다. 평균이 86, 표준편차가 15. B 과수원에 생산하는 귤의 무게는 평균이 88, 표준편차가 1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B 과수원은요. 평균이 88, 표준편차가 10. A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의 확률과 그랬습니다. 98 이쪽이 되겠죠? 자, 이 이하의 확률과 B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이하의 확률이 같을 때, 자, 그러니까 A가 여기랑 같은 위치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을 때 A 값 구하시오. 확률이 같으려면은 요 떨어진 여기에 이 거리 칸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98을 86 빼줍니다. 98에서 86 빼주면 12가 되겠죠. 12를 표준편차 15로 나누면 이게 표준화 시키는 거죠. 이 값과 자 여기요 A에서 88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눠줘요. A 빼기 88 나누기 10 이 값이 같으면 됩니다. 그리고 3으로 나누면 3, 4, 12, 3, 5, 15 이것도 둘 다 5를 곱하면 약분돼가지고 2가 되겠죠? 2가 1로 곱해지면 8은 A-88
넘어가면 A 값은 96. 답은 9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A의 무게는 정규 분포 평균이 0,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을 따르고 제품 B의 무게는 정규 분포 평균이 2M, 표준 편차가 2가 되겠죠. 따른다. 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A와 제품 B에서 임의로 제품을 한 개 선택할 때 선택된 제품 A의 무게가 K 이상일 확률과 선택된 제품 B의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다. N분의 K 값을 구하시오. 정규 분포가 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도 되고요. 뭔가 비교할 때 같이 연결시켜서 그려도 됩니다.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A는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1.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M이고요. 표준 편차가 1. 여기 A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B는요, 평균이 2M, 표준 편차가 2가 되겠죠. 2M이니까 오른쪽이 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원만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2M, 표준 편차는 2. 여기서 A의 무게가 K 이상일 확률과 B의 무게가 K 이하일 확률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K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정규 분포는요, 평균이 있을 때 이걸 대칭 이걸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대칭이 있고 이것도 대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K 값이 이 구간에 속하는지 M보다 작은지 M과 2M 사이인지 2M보다 큰지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K가 만약 이쪽에 있다고 볼게요. 가정을 해보면 A에서 K 이상일 확률과 그랬어요. K 이상이면은 이만큼 넓이니까 0.5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B의 무게가 K 이하일 확률. B 그래프 입장에서 K 이하면 이 왼쪽이 돼요. 근데 같을 수가 없겠죠. 이쪽은 0.5보다 크고 얘는 0.5보다 작으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K가 이쪽에 있다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탈락이고요. 가능성이 이쪽이라고 치면은 A에서 K 이상일 확률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B에서 K 이하면 또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0.5보다 큰데 또 이쪽 부분은 0.5보다 작기 때문에 이쪽에도 K 값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불가능. 그래서 K는 이 가운데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A가 K 이상일 확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 확률하고요. B의 무게가 K 이하일 확률. B 그래프에서 K 이하. 여기서 보면 이쪽 K 이하 해가지고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의 확률이 같아야 됩니다. 확률이 같으려면 이 떨어진 칸수가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요. 표준 편차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만큼 근데 여기 칸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칸수를 그냥 구해볼게요. 미지수로 표현해보면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K에서 M을 뺀 다음에 1로 나누면 되겠죠. K-M 나누기 1 요 값하고요. 얘를 기준으로 이쪽 그래서 2M에서 K를 빼고요. 얘를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칸수가 똑같으니까 이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하면은 2K-2M이 이렇게 곱하면 2M-K가 되고요. 2M이 1로 가고 K가 1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3K 값이 4M. 자, 문제가요. M분의 K였죠? M이 1로 가고 3이 1로 나눠주면은 M분의 K는 3분의 4. 그래서 답이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두 종류의 막대 모양 과자 A, B를 생산하고 있다. 과자 A의 길이는 분포가 M, 분포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1인 정규 분포이고 과자 B의 길이는 분포가 평균가 M 플러스 25, 표준 편차가 시그마2인 정규 분포이다. 과자 A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상일 확률과 과자 B의 길이가 M 플러스 10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시그마1분의 시그마2의 값을 구하시오. 정규 분포고요. 두 개가 나왔죠? 두 개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A 과자, A 회사, B 과자군요. A 과자, B 과자. 자, A는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1. 이런 분포고요.
B는 평균이 n 플러스 25 표준 편차가 시그마 2. 이럴 때요. A의 길이가 n 플러스 10 이상의 확률과 그러면 여기가 n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 확률과 B 과자의 길이가 n 플러스 10 이하의 확률. 여기가 n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거 이하의 확률이 같을 때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의 값을 구하시고. 자, 이게 확률이 똑같으면요. 여기 기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칸수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빼보면은 10을 시그마 1으로 하는 거고요. 칸수가. 자, 여기는 얘에서 얘를 빼면은 15가 되겠죠? 15를 시그마 2로 나눈 거. 이 칸수가 두 개가 같아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시그마 2가 1로 넘어가고 10이 1로 내려오면은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가 10분의 15. 그래서 2분의 3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쉽게 전체적인 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부호 같은 것도 바로바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을 안 그리고 하면요. 이걸 표준화 시킬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얘에서 얘를 빼죠. n 플러스 10 빼기 평균을 뺍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나누죠. 이런 거는 부호까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얘 이상의 확률과 이거 이하를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같은 이상이에요. 이것도 이상이고 같은 이상. 방향이 똑같으면요. 그냥 표준화 시켰을 때 값이 같으면 돼요. 같으면 되는데 얘는 이상, 얘는 이하 이렇게 반대인 경우는요. 표준화 시킨 거, 표준화 Z1, Z2라고 하면은 이 더한 게 0이 돼야 됩니다. 즉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상, 똑같이 이상이면 Z1이 Z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같은 방향이면,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면 더한 게 0 또는 부호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그냥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 그려놓고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학교 3학년 학생의 A 과목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n, 표준 편차가 시그마 n 정규 분포를 따르고 A 과목입니다. 자,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B 과목 시험 점수는 평균이 n 플러스 3, 표준 편차가 시그마 n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거는 이제 B 과목이고요. 평균은 n 플러스 3,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 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A 과목 시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9%이고 9%니까 작죠. 작으니까 당연히 이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9%면 0.09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80점 이상이에요. B 과목의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15%라고 했습니다. 여기도요. 80점 이상. 여기가 15%, 0.15가 되겠죠? 이럴 때 n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보면요. 이 0.09에 해당하는 게 0.5에서 빼보면은 0.4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4 표준화 시켰을 때 1.34면은 이게 기준점으로부터 1.34배만큼 가는 겁니다. 표준 편차의 1.34배. 그래서 80이 뭐가 되면 m 플러스 1.34 시그마. 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요, 0.15죠. 0.15면 0.5에서 빼주면 0.35. 자, 여기는 1.04. 요걸 기준으로 1.04. 80은 n 플러스 3에 1.04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식을요, 1번식, 2번식,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자, 빼서 m을 소거시키겠습니다. 자, 아래 거에서 위 거 뺄까요? 아래 거에서 위 걸 빼보면요, 80 사라질 거고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0. m도 사라지죠? 3에서 빼니까 그냥 3만 나오고요. 자,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 0.3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요 넘어가고 시그마 계산해주면 시그마 값이 10이면 되겠죠? 자, 시그마 값 10 나왔고요. 10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0을 대입하면은 이게 10.4 이렇게 돼요. 그럼 3 더하면 13.4고요. 80에서 13.4를 빼주면 m이 나오겠죠? 66.6 되겠네요. m은 66.6, 시그마는 10.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76.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 직원이 하루 생산량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근무 기간이 N개월인 직원이 하루 생산량은 평균이 AM 플러스 100,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근무 시간인 16개월인 직원이 하루 생산량이 84 이하일 확률이 0.0228일 때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한번 보면요. 정규 분포고요. 평균이 지금 16개월이 나왔어요. 16개월이면 평균이 문제에서 여기다 n에다 16을 대입하면 되겠죠. 16을 대입하면 16a 플러스 100이 평균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표준 편차는 12로 고정이 되겠네요. 자, 이런 직원이 하루 생산량이 84 이하일 확률이 0.028, 0.5보다 작기 때문에 84는 이 왼쪽에 있겠죠. 이렇게입니다. 그럼 0.0228을 0.5에서 빼보면 0.4772 이렇게 되겠네요. 즉 표준화시켰을 때 2, 즉 두 칸이 되겠죠. 여기서 두 칸만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한 칸의 길이가 12죠. 표준편차. 두 칸은 24가 될 거고요. 84에 24 더하면은 108. 자, 이 값이 108이 돼야 돼요. 즉, 이 값이 8 되면 되니까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구해지네요. 이럴 때 근무기간이 36개월인 직원이 하루 생산량이 100 이상 14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36개월이면 정규분포 이렇게 그렸을 때요. 평균이 아까 이거였죠? 여기다 n에다가 이제 36이 들어갑니다. 36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18 되겠죠? 118이 평균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똑같이 10입니다. 100 이상 142 이하 100 이상 142 이하 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표준화 시켜보면 이 길이가 118에서 100 빼주면 18이 되겠죠? 18을 12로 나눠보면은 1.5가 되겠죠? 1.5칸. 여기가 되고요. 자, 오른쪽은요. 142에서 118을 뺍니다. 24가 되겠네요. 24는 12의 2배가 되겠죠? 2칸. 여기 되겠네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더하면은 0.9104.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병의 내압 강도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내압 강도가 40보다 작은 병은 불량품으로 분류한다. 40이 일단 M보다 작다고 볼게요. 자, 이쪽이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이 공장이 공정 능력을 평가하는 공정 능력 지수 G는 G값이요. 3시그마분의 M-40으로 계산한다. G는 0.8일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0.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특별한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값이 그냥 0.8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식 하나 그냥 주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값이 양수기 때문에요. 아까 이 값이 M이 40보다 커야 되겠죠? M이 40보다 크니까 그림이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럴 때 임의로 추출한 한 개의 병의 불량품의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할 거라. 이 불량품, 이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식이 이거 하나 있죠. 이거를 이용해 보면은 M-40은 곱해 보면은 2.4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요것이 몇 칸인지 요거를 표준화 시켰을 때 얼마 값이 나오는지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칸수를 따져보면 M-40을 시그마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되는데 요 값이 여기서 바로 나오죠. 시그마 나누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2.4. 그러니까 여기가 2.4칸이 되는 거야. 한 칸, 두 칸하고 2.4칸. 칸수로 따지면 2.4칸. 시그마의 표준 편차의 2.4배입니다. 0.4918. 이쪽이 0.4918이에요. 이쪽 확률은 0.5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0.0082.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뼈 화석이 두 동물 A, B 중에서 어느 동물의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특정 부위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동물 A의 부위의 길이는 정규 분포, 자, 얘를 따르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A는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0.4 이거를 따르고요. B는요. 정규 분포가 평균이 12, 표준 편차가 0.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부위의 길이가 D 미만이면 동물 A 화석으로 판단하고 D 이상이면 동물 B의 화석으로 판단한다. 동물 A의 화석을 동물 A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과 동물 B의 화석을 동물 B의 화석으로 판단할 확률이 같아지는 D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D가 일단 10과 12가 있죠? 어디 있는지 대충 알아야 돼요. 자, 이 작다고 치면 뭐냐면 A의 화석을 A의 화석 여기 보면 가 아니라 이거죠. D 미만이면 A 화석. D가요. 요 기준 미만 이쪽 보는 거예요. 얘가 D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얘는 이쪽 오른쪽 이상 이렇게 보고요. 근데 D가 10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죠. 0.5보다 작고 얘는 0.5보다 클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D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볼게요. 이쪽이 아니라 이제 12보다도 크다고 치면요. 12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밑에 이쪽 확률은 0.5보다 커지고 자, 요거는 0.5보다 작아지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D는 10보다는 커야 되고요. 12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서 이렇게 된 거고요. 같이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0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는 12가 이렇게 있고요. D는 1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이 범위에 있어야지만이 같아질 수가 있고요. 같게 되기 위해서는 기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이 칸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 값은요. D에서 10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0.4로 나눈 게 칸수고요. 여기서는 12에서 D를 빼고요. 칸수 0.6으로 나눠줍니다. 일단 10씩 곱하면은 분모에 10씩 곱하면 이 소수점 사라지고요. 또 2로 나눠볼까요? 2, 여기는 3. 그럼 이제 대각선으로 곱하겠습니다. 3 곱하면 3D-30 2랑 곱해주면 24-2D 이 D가 L로 가면 5D는 넘어가면 54 D값이 10.8이 되겠네요. 답은 10.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농장이 생후 7개월 된 돼지 200마리의 무게는 평균이 110kg, 표준 편차가 10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이 110kg,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200마리 돼지 중에서 무거운 것부터 차례대로 3마리를 뽑아 우량돼지 선발대에 내보내라고 한다. 우량돼지 선발대에 보낼 돼지의 최소 무게를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200마리가 있어요. 200마리 중에 3마리 비율로 보는 겁니다. 확률은 비율하고 같은 거예요. 200마리 중에 3마리 200분의 3이 되겠죠? 100분으로 바꾸면 1.5 되겠네요. 이렇게 있을 때 100분의 1.5 그러면 0.015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정규 분포에서 0.01오면 나머지 0.5에서 0.015를 빼면 0.485 0.485가 여기 있네요. 즉 2.17 자, 여기에서 2.17칸을 가면 됩니다. 자, 한 칸의 길이는 10이에요. 10을 곱하면 21.7이 되겠죠? 여기는 110에서 21.7 131.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400g,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과가요. 평균이 400,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 사과 중 무게가 442g 이상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442g. 이 길이가 빼보면은 42죠? 42를 표준 편차 50으로 나눠봅니다.
2배 해주면은 이게 100분의 84, 0.84가 되겠죠. 표준화시킨 겁니다. 그럼 0.84칸, 0.84에 해당하는 게 0.30이네요. 여기가 0.3이 되고 이쪽은 0.2가 되겠죠. 즉 여기서요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했죠. 1등급 상품으로 정할 확률이 0.2입니다. 여기 0.2 확률이 여기서 일단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되고요.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 100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1등급인 상품이 24개 이상 확률을 오른쪽 정리물표를 이용해 구한 것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100개를 선택했습니다. 100개를 선택했고요. 하나가 1등급이 될 확률이 약간 0.2였죠.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시행. 100개를 했습니다. 100개 중에서 1등급이 24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24개면 24개도 되고 25개도 되고 쭉쭉 해서 100개까지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다 일일이 구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계로 간 게 뭐다?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얘를 이항분포로 표현해 보면 자, 시행 횟수 100번 했고요. 100번 했고 한 번 할 때마다 1등급이 나올 확률이 0.2 이런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n이 적당히 커지면요. 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와 비슷해집니다. 정규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자, 평균은 np 자, 곱하면은 20이 되고요. 분산은 npq입니다. 자, npq 지금 np가 20이었죠? 20의 q q는 0.8이 되겠네요. 0. 자, 2니까 1에서 0.2 빼면 0.8 곱하면은 16 분산은 16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죠? 평균이 20 분산이 16인 자,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또 다시 정규 분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이 20 표준 편차가 16 확률은 자 24개 이상일 확률 그랬습니다. 24 이상일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자 20이죠. 그러니까 이거 분산이 16이고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죠. 자 24에서 20 빼면 4인데 4로 나누면 이거 한 칸 되겠죠. 한 칸. 한 칸은 여기 있네요. 0.34 이쪽이 0.34니까 이쪽 확률은 0.5에서 빼주면 0.1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16이 됩니다. 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이 문제를 우리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규 분포 문제가 좀 뭔가 복잡하다 싶으면은 지금처럼요. 자, 이항 분포가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의 유형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를 읽었는데 뭔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항 분포인데 이것이 정규 분포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예측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있는 거. 맨 처음에도 정규 분포가 있었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가 한 번 더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가될 수도 있고, 이게 추가 안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 이렇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확률 변수 x, y, w는 각각 다음과 같다. x는 이항 분포, 자, np입니다. 100번 시행했고 한 번 할 때마다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얘를 따르고 y는 225번 5분의 1, w는 400번에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은 5분의 1을 따른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요. 이 문제의 좀 의미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동전이 있어요. 동전. 자, 동전이 있는데 동전을 10번 던져요. 10번. 자, 10번 던지면은 앞면이 몇 번 나오냐 이거죠. 앞면이. 그러니까 확률은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10번 던지면 앞면이 5번 나올까요? 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죠. 5번 근처에 나올 확률.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번을 던지면 5번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10번이라고 하면은 한 번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0번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5번 5번에서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오긴 하겠지만은 나머지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죠. 0번 나올 수도 있고 뭐 10번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분포가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한 이런 분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대략 그려보면 근데 10번이 아니라 이 시행횟수를 높입니다. 시행횟수 높여서 100번
1000번, 예를 들어서 10,000번 이렇게 시행수를 높여가요. 그럼 그림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요. 자, 이때는 여기가 이제 100이 되는 겁니다. 100. 100이고 확률로 보면 2분의 1이기 때문에 50번 정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것보다는 점점점 여기가 이때는 0이나 1번 이거 나올 확률은 극히 작아집니다. 이때는 좀 있었지만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의 분포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00번이다. 더 커지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커지면 커질수록요. 여기도 1000번이 되는 겁니다. 500번 이렇게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은 다 0이고요. 500번 근처에서만 거의 이렇게 피크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500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뭐 499번, 498번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이 근처에서 가장 크게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기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이게 10분의 1 그랬는데요. 요게 요 폭이 1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10%에 해당하는 거 한 1 정도의 간격을 이렇게 잡아보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색깔을 바꿀까요? 자, 이렇게 잘라봐요. 간격을. 그러니까 요거 사이에 있을 확률이 보세요. 요 근처. 그래서 횟수가 적을 때는요. 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이 밖에도 무시할 정도가 없어. 무시할 수가 없고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시행 횟수가 크면 클수록 점점점 이 바깥쪽 부분이 줄어들죠. 거의 다 이 안쪽에 있고 시행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면 뭐다? 거의 다 요 안쪽에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요. 이 5분의 1이 수학적 확률입니다. 그리고 100번 중에 X번 나온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뺀 다음에 절대값 했기 때문에 이게 차이입니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10분의 1은 아무거나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0.1이니까 10%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 아까 요 전체 길이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차가 10% 이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시행횟수가 400번이죠. 똑같이 확률은 5분의 1이고요. 400번 했을 때의 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10% 이내. 근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시행횟수가 크면 클수록 뭐다?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확률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큰 거 기억은 참이 돼요. 참이 되고 자, 디귿 먼저 볼게요. 디귿도 보면 여기 25분의 1, 25분의 1 간격이 똑같죠? 간격이 이게 똑같을 때는 시행횟수가 큰 거. 여기 225고 400이니까 400이 크죠? 이럴 때가 확률이 더 크게 나오는 겁니다. 디귿도 참이 돼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100번, 225번. 시행횟수가 늘어났긴 했지만 여기는 10분의 1이고 얘는 25분의 1이죠. 간격도 줄어들었어요. 시행횟수가 늘어났긴 했지만 이 간격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비교가 직관적으로는 안 되고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게 진짜 그런지 한번 계산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 평균이요. 두 개 곱하면 되겠죠. MP 20이 되고요. 분산은 MPQ. 여기다 5분의 4를 곱하면 16. 표준 편차는 4 이렇게 되고요. 자, Y는요. 평균이 곱하면은 45. 분산이 여기다가 5분의 4를 곱합니다. 4, 9, 36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6이 되고요. W는요. 곱하면 평균이 80. 분산은 80 곱하기 5분의 4. 64가 되고 표준 편차는 8이 됩니다. 이항 분포지만요. n이 적당히 크면 정규 분포랑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표준화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표준화시켜 볼게요. 이거 100으로 통분하면요. 이게 5분의 1인데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20이 여기 평균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4기 때문에 이 값을 4분의 1로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럼 25를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25를 곱하면 이렇게 절대값 4분의 x-20 여기다 25 곱하면은 2.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표준화 됐죠? 표준화 시킨 모양이고 양쪽으로 2.5입니다. 2.5칸 해당되는 거고요. 자, 이쪽 부분은 이것도 400으로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80. 그래서 이거랑 평균이 똑같죠? 얘는 표준 편차가 8이기 때문에 8로 바꿔줘야 돼요. 8로 만들어주려면 50을 양변에 곱하면 됩니다. 50 곱하면은 8분의 W-80의 절대값. 50 곱하면 5가 되겠죠. 둘 다 표준화 시켰고요. 얘는 2.5칸, 양쪽으로 2.5칸이고 얘는 양쪽으로 5칸이니까 5칸이니까 이게 더 크죠. 확률이 더 크겠죠.
기억은 참. 자, 니은은요. 자,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아요. 여기 똑같으니까 2.5칸 똑같이 나올 거고요. 이것도 225로 이렇게 통분해보면 이 분자가 45 이렇게 돼요. 그래서 평균하고 이렇게 똑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표준편차 6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6으로 만들어주려면 여기 2분의 75를 양변에 곱해줘야 됩니다. 곱해주면은 표준편차기 6분의 y-45 여기다 2분의 75 곱해주면은 2분의 3이 돼요. 1.5 얘는 2.5칸이었죠? 2.5칸이고 얘는 1.5칸 2.5칸이 더 크니까 이게 더 커야 되겠죠. 왼쪽이. 니은은 틀렸고요. 딕은 요 부분이 요거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1.5칸 양쪽으로 1.5칸이 되고요. 자, 요 값은요. 여기랑 똑같은데 10분의 1이 25분의 1로 바뀐 거예요. 아까 여기 제가 양변에 50 곱했습니다. 50 곱해서 얘가 됐는데 25분의 1에 50 곱하면 2가 돼요. 2. 양쪽으로 1.5칸, 얘는 양쪽으로 2칸. 두 칸이니까 얘가 더 크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확인해도 기억과 디귿이 맞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m, 표준편차가 500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정규분포. 평균이 1740m고요. 표준편차가 500m입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그랬어요. 2000m면 여기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요 2000m 요거 해당하는 게 얼마큼 떨어진다 볼게요. 표준화 시키는 건데 보면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됩니다. 요 길이가 요 2000에서 1740을 빼보면 그 다음에 500으로 나누면 이게 표준화되는 거죠. 표준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편차에 몇 배만큼 떨어져 있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빼보면 2600 이렇게 260이 되고요. 260을 50으로 나누면 500으로 나누면 0.5525에 520 0.52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죠. 이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0.52칸 표준편차에 0.52배입니다.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확률이 0.2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0.2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0.3 이렇게 되겠죠? 문제 보면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자, 이 고객 중에서 15%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 이걸 기준으로 요 미만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그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시오.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여기를 지금 0.3%고요. 여기가 전체 그거의 또 15%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한 1000명이라고 볼게요.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전체가 1000명이라고 하면은 2000m 이상인 게 0.3이니까 300명이 되겠죠. 얘는 300명, 나머지 여기는 700명. 두 개 더해서 700명 이렇게 됩니다. 300명의 15%예요. 300 곱하기 100분의 15 하면 되겠죠. 자, 45명 이렇게 되고요. 700명의 5%, 또 700 곱하기 100분의 5, 7, 35 이렇게 합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한 명을 선택했더니 벌써 그 고객의 시장에서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죠. 자가용 이용. 자가용 이용 전체는 두 개 더하면 되겠죠? 80명 이렇게입니다. 80명 중에 2000m 미만일 확률. 2000m 미만은 35명. 80분의 35. 약분하면요. 5로 약분하면 5, 7은 35. 5, 1, 5, 6, 30. 답이 16분의 7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양궁 종목에서 사용하는 표적지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각 4cm, 8, 12에서 40으로 4cm씩 증가하는 10개의 동심원으로 되어 있다.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 때 x가 0부터 4이면 10점, 4부터 8이면
그 다음에 9점, 그 다음에 8부터 10이면 8점 이렇게 가서 얘는 1점, 40보다 크면은 0점을 득점한다. 기록에 의하면 양궁 선수 A가 화살을 쏘았을 때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A가 12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 Y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 마지막 먼저 볼게요. A가 12발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화살을 쏠 때는 다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 Y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8점을 득점할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한번 쐈을 때 8점을 득점할 확률, 이걸 알아내야 되고요. 이제 알아내게 되면 이항 분포가 되겠죠. 12발 독립적으로 쐈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로 가면 이항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은 여기서 구해내서 쓰면은 이항 분포, 그것의 기대값이 평균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기대값, 평균은 MP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12P, 이것이 답이 될 거예요. 우리는 확률만 구해내면 됩니다. 즉 8점을 득점할 확률. 근데 8점이 여기서 뭐냐면 X가 8부터 12 사이면 8점을 득점을 한다고 했어요. 거리가. 그리고 거리는 정규 분포를 이루는데 평균이 8, 표준 편차 2.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평균이 8, 표준 편차가 2.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이 8점을 맞는 경우는 X가 8부터 12까지입니다. 1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8점을 넣는 구간이에요. 이기 때문에 여기 두 칸만큼 떨어져 있죠. 이렇게 두 칸. 이식 두 번 가면 10이 나오죠. 두 칸이니까 요거 0.4772에 해당됩니다. 0.4772가 요 P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2 곱하기 0.4772. 이거 계산하면요 5.7264가 답이 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든 휴대전화 배터리의 지속시간은 평균이 6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만든 8개의 배터리 중에서 지속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배터리가 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보니까요 8개 중에요 8개 중에 2개 이상, 뭔가 8개가 일어나는데 이 8개가 각각이요 독립적으로 놀죠. 이런 경우는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요, 통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이 통계로 가면요 이항분포가 됩니다. 이항분포. 원래 이 전에도 저기가 있죠. 경우의 수면은 이항정리가 있는 거예요. 이항정리, 독립시행, 확률이죠. 경우의 수에서는 이항정리, 확률에서는 독립시행, 통계로 오면 이항분포. 그리고 이항분포에서 n이 적당히 커지면은 정규분포를 빌려다 쓸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 제일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8개 중에 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일단 여기 보면 평균이 60시간이고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 60시간인데 지금 문제가 60시간 이상인 배터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의 배터리를 선택했을 때 60시간 이상이 나올 확률은 절반이죠. 확률이 2분의 1이 돼요. 8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항분포를 표현해보면 B, N이 8이고요. 각각의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요. 만약에 요 8개가 아니라 뭐 한 80개 숫자가 컸어요. 20개 이상. 숫자들이 크면은 자, 이대로 확률을 각각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정규분포를 이용하려면 평균과 우리 분산 또는 표준편차를 구해서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처럼 숫자가 이렇게 작은 경우는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 확률 문제로 보시면 돼요. 독립시행의 확률. 8개 중에서 지금 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2개 이상이라는 거는 2개, 3개, 4개, 5, 6, 7, 8개.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확률 구할 때 접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사건의 확률이죠. 1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2개 이상의 반대는 0개거나 1개가 되겠죠. 0개의 확률과 1개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0개의 확률은요. 이렇게 볼까요?
8개 중에서 0개. 독립시행 확률입니다. 8시 0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에 0제곱.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 되겠죠? 8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1개. 8개 중에 1개는요. 8시 1에. 그리고 2분의 1 같은 경우는 똑같죠. 어차피. 좀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8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의 8제곱이 256이에요. 256분의 요거는 1이죠. 8시 01이고 이것도 1이고 요거는 8 더하면 9. 그래서 1에서 빼주면요. 256분의 247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리면요. 이 우리 경우일수부터 해서 통계까지 중에 라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경우일수에서는 이항 정리가 있죠. 이항 정리가 있고 확률로 가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있고요. 이게 통계로 가면 이항 분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도 n이 좀 커진다 그러면 정규 분포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상관이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숫자 차이로 의해서 어떤 거는 정규분포로 풀어야 되는 게 있고 정규분포를 안 하고 그냥 확률로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문제처럼. 또는 어떤 문제 이제 뭐 평균 같은 거 구할 때도요. 어떤 기대값 어떤 걸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항분포 또는 이런 문제이긴 하지만 이항 정리를 또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확률과 통계 있죠. 단원 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 10이고요. 분산 4의 제곱.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m의 4의 제곱을 따르고 확률 변수 x와 y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와 g이다. f12가 g26과 같고 y가 2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f하고 g가 같이 연관이 돼 있죠? 한 번에 같이 그려볼게요. 하나의 축에. 이렇게 축이 있고 정규분포를 하나 먼저 여기서 보면은 x의 정규분포가요. 평균이 10에 표준편차가 4입니다. x의 분포가 평균이 10, 표준편차 4. 자, y는 자 모르는데 여기서 보면 f의 12 하고요. g의 24가 값이 같다 그랬어요. 여기가 12. 자, 이 값하고요. g의 26 대입한 거. 자, 26이 대략 뭐 이쯤이라고 볼게요. 26 대입했을 때 값이 요거랑 같은 높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함수가요. 지함수도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똑같죠. 표준편차 4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 모양이 그려지던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 2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의 오른쪽 부분이요. 0.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죠. 0.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쪽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 4. 자, 표준편차가 4, 4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떨어진 거리도 똑같아야죠. y값도 똑같이 나오겠죠? 여기가 2만큼 갔으니까 얘도 2만큼 더 가서 m값은 28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요. y가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20은 이쯤 되겠죠.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부분 구하면 되겠죠. 이쪽에서만 보면 돼요. 28에서 20이면 이거 4니까 일로 두 칸. 그죠? 8을 28에서 20 뺀 8을 4로 나누면 2. 왼쪽으로 두 칸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네요. 0.4772. 이쪽 넓이가 0.477이니까요. 나머지는 0.5에서 빼주면 되겠죠? 0.5에서 얘를 빼주면 0.0228.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